프로리그가 생기기 전까지의 단계, 과정이 우리랑은 전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 K리그보다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분들이 태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1993년에 출범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프로리그로 출범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보다도 어떻게 해서 1993년 프로축구리그 출범까지 갔느냐가 더 우리는 참고를 삼으면 매우 좋을 법한 과정이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뭐 야구가 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야구예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가 돌아가고 있어요. 2019년 시즌에 1부 리그가 630만 명 총관중, 그래가지고 평관이 2만을 찍었어요. J2, J2가 지금 평균 관중이 7,0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K리그의 2019 시즌 평균 관중이 8,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요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평균 관중 그 규모가 일본의 2부 리그랑 비슷해요. 이 나라 지표라고 여기 찍어서 들어가시면은 우리나라 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얘네가 얼마 몇 팀이 얼마를 벌고 관중이 몇 명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J리그를 하는데 맨 처음에 얘네가 64년 8강, 68년 동메달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인기가 쭉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데트마워 크라머. 저 데트마워 크라머를 초빙을 해서 일본 축구협회가 초빙을 해서 정말 일본 축구의 이 장기 계획을 청사진을 그리는 그 역할을 요청을 하고, 크라머도 굉장히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이 일본의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일본 축구의 뼈대를. 일본 애들아, 나카무라야, 야마타야, 일로 와봐. 너네 축구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1년 내내 리그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전국 리그를 만들어 해가지고 전국 리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축구가 보급되고 축구가 이제 활성화 되려면은 또 뭐가 필요해야 돼?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일본에 피파 지도자 과정이 생겨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되게 엄청 밀어줘요.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의 체육과 커리큘럼에 축구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JSL, 저펜 사커 리그가 이제 쭉 가죠. 1983년에 JSL이 20주년, 창립 20주년 이 기념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때 JSL에서 일을 막 하기 시작한 사람이 키노모토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죠. 키노모토 코조. 키노모토 코조가 축구 선수였어요. 이 사람은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이 타스크포스 팀 팀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축구 선수 하다가 지도자 자격증 받고 갑자기 이제 JSL 사무 이제 프런트가 된 거죠. 프런트가 돼서 딱 오니까 이게 자기가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자기는 축구를 하면서 항상 행복했대요. 왜 행복해? 나는 축구를 하는 게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 내 앞에 축구공하고 축구장하고 축구 같이 뛰는 동료하고 상대팀만 있으면은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뭐 관중석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거는 자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프런트가 되니까 내가 알던 축구와 앞으로 내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축구가 너무 다른 거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0주년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해. 막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활성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실업 구단에서 실무자들을 한 명씩 뽑아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주 1회 맨날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타스크포 여기서 맨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JSL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이 계속 회의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축구 강호들의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터디해요. A라는 놈은 예를 들어서 영국 사례를 조사해요. B라는 놈은 뭐 이탈리아를 조사해. C는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슈퍼리그를 조사해. 근데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결론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프로리그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이 사람. 일본은 우리랑은 굉장히 달라요. 1983년부터 활성화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여기는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축구 발전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무자들이 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프로리그 해야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총장 설득하고 각 구단의 구단주래 봤자 다 기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고해서 또 얘기 설득하고. 우리나라는 탑다운이잖아요. 위에서 야 해, 하래 해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밑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운에서 톱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때는 일본에서 스포츠는 기업이 하는 거야. 특히 신문사들이에요. 2번 광고판이에요. 그리고 3번 우리 기업이 팀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이에요. 일본에서 스포츠팀은 딱 이거예요. 스포츠팀의 용도는. 근데 이 J리그가 아니라 일본 JSL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올린 보고서는 그런 편견을 뒤집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일본 축구협회에서도 요 아이디어를 사줍니다. 프로리그화 아이디어를 사줍니다. 해가지고 왜냐? 얘네 지금 2002년 월드컵 막 유치 경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과정도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는 키노모토 코조예요. 이 사람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이용수 교수 있잖아요. 그 기술위원장 했던 그 당시 딱 그 역할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TV 중계권 회원사 자격 요건도 굉장히 빡빡하게 해주고, 돈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돈은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 마이너스는 일단 당분간은 모기업이 좀 광고비로 떼어주고 그 이후에 TV 중계권으로 돈을 벌고 스폰서십으로 돈을 벌고 입장 수입으로 돈을 벌고, 이 입장 수입에서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들어와야지 또또이 맞아. 이런 것까지 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요. 프로 리그 시작하기 전에. 이 지역 밀착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확실하게 넣었죠, 이 사람은. 왜냐? 전 세계 프로 리그를 다 스터디를 해보니까 프로 축구 구단의 기본은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거죠, 이 사람. 개막하기 전에 2년 전에 이 참가 신청을 받아. 전국에 있는 축구팀을 상대로. 근데 참가하고자 하는 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많아. 잘라. 그것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프로리그 무조건 많아야지 좋은 거잖아, 팀.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하면은 무리야. 쟤네는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준비가 덜 돼 있어. 쟤네는 재정 상태가 좀 불안해. 쟤네는 경기장이 너무 허접해. 해가지고 다 자르고 6개 구단으로 1993년에 시작을 해요. 1993년 5월에 국립 경기장에서 개막전을 해요. 도쿄 베르디하고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개막전을 해. 왜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이 그냥 가장 인기 있는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NHK에서 개막전 시청률이 32.4%로 찍습니다. 활성화위원회 있잖아요. 일단 JSL 이제 팀장이 있어요. 여기가 기노모토죠. 2.
각 구단 실무자. 3. NHK 그 편성 팀장. 요렇게 모여요.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식전 행사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뭐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러운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대한 발자국인 거예요. 일본 축구 프로축구 역사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1993년 유행어 대상에서 연간 대상이 J리그였어요. 유행어 대상이 뭐냐면은 일본은 1년 연말에 연말에 올해 가장 그 유행했던 단어를 하나씩 꼽아요. NHK의 홍백 가합전하고 이게 굉장한 이제 연말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모두가 이제 이 거쳐가야 되는 행사예요. 연례 행사. 근데 여기 보시면은 1993년에 이게 J리그예요. J리그가 연간 대상을 받아요. 그 1993년 한 해를 다 통틀어 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말이 J리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면은 뭐냐면은 연말 어워드 하는 거예요. 뭐 베스트 11을 뽑고 마지막으로 자 올해 J리그 MVP는 누굽니다 하는데 팍 하고 나오는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뭐 리네커, 리트바르스키, 뭐 부발트, 스토이코비치 이런 이 해외 진짜 유럽 월드컵, 유럽 선진 리그에서 뛰었던 슈퍼스타들이 J리그로 이제 옵니다. N으로 연봉을 주는데 이 연봉이 유럽하고 비슷한 거나 혹은 더 비싼 거예요. 1995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보스만이 빵 터집니다. 95년에. 시즌이 끝나는 05월부터 선수들이 계약 만료자에 한해서 이적료가 아예 없어지고 그거인 즉슨 연봉이 갑자기 솟구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왜 유럽에 있어도 있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뭐하러 내가 일본까지 가.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까지 코리안 플레이어들이 와르르르 가죠 또. 왜냐 가성비가 좋거든.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다 가서 한국 선수들이 J리그로 접수를 해요. 90년대도 버블, 경제 자체가 버블인데 J리그도 버블을 때려 맞습니다. 출범했을 때 그 허니문이 쭉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1993년에 개막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2만 명 평관 2만 비슷하게 갔다가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빠져요. 갑자기 한 팀이 요코하마 플루겔스라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인기팀이 모기업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야 이제 나 너네 너 비싸가지고 나 안 해. 그래서 요코하마 플루겔스가 결국에는 해체가 돼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죽겠다 야 안 되겠다 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마 엔틀러스하고 주빌로 이와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인기팀이에요. 팀 내 최고 연봉 계약을 8천만 엔으로 그냥 딱 잘라버려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냥 받고 싶은 대로 주면은 그냥 팀이 망해 없어져. 야 플루겔스 없어졌잖아. 못 봤어? 해가지고 그냥 확 잘라버려요. 구단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연봉 현실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과 지출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얘네는 이걸 해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억대 연봉자가 등장하기까지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 라쿠텐이 또 한가닥 하셔가지고 연봉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평균 관중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에 최초로 2만을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TV 중계권 1년에 2천억씩 들어오죠. 우승 1등한 팀한테 150억 줘서 180억 받아가요. 180억. 이렇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버니까. 그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승 상금이잖아요. K리그는 우승 상금이 너무 적다. 뭐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일본 J리그의 우승 상금은 216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은 다진 1년에 2천억 원을 받아요. TV 중계권으로. 이 돈을 1등부터 18등까지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2천억이라는 재원이 있으니까. K리그도 우승 상금을 높여야 된다. 높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TV 중계권 수입이 이렇게 안 돼요. 10년 곱하기 2천억을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12년 곱하기 1,800억으로 줄였어요. 총액은 늘어났죠. 총액은. 이 연이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요. 연간 TV 중계권 수입이 1,800억이고 요게 12년 계획. 12년이에요. 근데 우리랑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달라요. 여러 가지로 다른 게 여기 이제 한 에피소드로 소개시켜 놓은 것도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바 오사카는 오재석이 뛰었던 간바 오사카는 여기 구단 경기장을 지었어요. 새로 이 간바 오사카 사장으로 부임한 사장이 이 파나소닉 그 회장한테 가가지고 계속 일일이 보고하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단 일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너네 힘으로 그거 걱정이나 해라. 왜냐하면은 파나소닉이라는 모기업은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망하면 우리 나빠지면은 너네 그냥 망하는 거야. 지금처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떼거나 우리가 망해도 간바 오사카라는 축구팀 자체만으로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우리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모기업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모기업은 그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우리나라는. 야, 사고 치지 마. FC 서울이 혹은 뭐 수원 삼성이 뭔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모기업에 우리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은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뭐 주는 돈 잘 쓰시고 사고 치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 실무자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네, 요 블로그에 여기 가시면은 1부에서 3부 리그 홈 경기장 리스트가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불안한 거는 이 다즌이에요. 다즌이 1,800억씩 J리그한테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얘네는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다즌이 우리로 따지면 쿠팡이에요. 얘네 OTT예요. 팬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가입자 수가 아직까지 이 돈을 이 J리그한테 주는 돈을 똔똔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과연 J리그 하나만 갖고 얘네가 이렇게 흑자를 남길 수 있는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지금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볼거리가 많아야지 사람들이 다즈네 유료로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가 날아갔어요. EPL도 날아갔어. EPL을 누가 가져갔냐면은 우리나라 스포티비가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 내 중계권을.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 시즌 다진에 들어가면은 볼 게 J리그밖에 없어요. J리그 보려고 한 달에 3만 원씩 얘네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거든요. 그렇게 못 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본에. J리그는 결론은 정리는 해야죠. J리그는 기본적으로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우리와는 다르게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와 다르게 실무자 선에서 준비된 리그였다. 밑에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게 프로리그라서 우리 J리그 해야 돼요. 심지어 J리그라는 명칭 자체도 이 친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실무자들이 매일 모여서 스터디를 했던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뭐 좀 프로젝트명 같은 거 하나 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정한 게 J리그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J리그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그 J리그 프로젝트로 쭉 가서 야 나중에 이제 야 우리 리그 이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명인 J리그가 그냥 정식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 K리그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첫 번째 실무자들 일 좀 하게 해주세요. 2번 관중수 높이는 일에
전력 투구 해주세요. 요거 두 개예요. 딱. 각 구단, 연맹, 실무자들 똑똑하고 뜨거운 피가 이렇게 막 펄펄 끓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한 명이 길거리에서 한 명이라도 전단지 더 주고 한 명이라도 주말에 손 붙잡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모든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